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1년차 직장인. 일본 도쿄집을 두고 며칠간 휴가를 떠나온 이곳은 큐슈 나가사키현인데, 정세월드, 친구 없기로 소문난 사람. 오늘은 딱히 할 일도 없겠다. 커피 한 잔 마시며 뭐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 딱히 뭘 안 하고 남들 하는 호캉스라는 걸 해봐도 나쁘지 않을지도. 라기엔 5분 만에 심심해진 사람은 일단 어디라도 다녀와야 한다. 나가사키현엔 온천이나 테마파크 등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데, 후보들 중에서 얼추 결정, 열차 타러 가보자. 이번 호텔의 최대 장점은 나가사키역에서 호텔까지 20m 거리. 나가사키는 큐슈에서도 꽤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여행자가 많지 않은데, 최근 후쿠오카발 신칸센이 개통되었다 하니 붐비는 것도 조만간이다. 지금 가는 곳은 나가사키현의 소도시 사세보라는 곳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 큐슈 최애 도시 중 하나이다. 가서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 열차 바닥 수천 개의 QR코드가 신경 쓰여 읽어봤으나 무반응. 일본 철도의 낙기다니. 열차 여행의 진정한 묘미는 창밖에 있는 법인데, 달리는 열차에서도 보이는 투명한 바닷물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조금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오늘의 목적지 사세보역. 오긴 했는데 딱히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라, 어디 보자.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출구 쪽으로 나가본다. 출구명 항구. 사세보의 역사는 항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km 해협을 끼고 깊숙이 위치한 천혜의 요새 같은 입지로 오랜 시간 군사 도시로 성장. 제2차 세계대전에 전성기를 찍던 중 미군의 대공습으로 급격히 몰락한다. 전후 군사시설 전체를 미군이 몰수해 지금까지 항만시설 대부분에 미국 제7함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평온한 항구 너머로 보이는 군함들이 사세보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었다. 이곳 항구는 나름 지역 최대의 번화가로 관광객 모시기에도 열심인 것 같은데, 딱히 관광객보다는 주말 산책 나온 미군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사세보 최대 규모의 쇼핑몰 5번가도 여기 있는데, 쇼핑몰보다 재밌는 건 역시 강아지 구경. 강아지들 노는 걸 지켜보다 쇼핑몰도 슬쩍 보기는 하는데 딱히 볼 건 없고, 여기도 출산율이 적은지 러브에 키스까지 열심이다. 항구 구경을 쓱싹 마치고 다시 돌아온 사세보역. 이제 뭐하지 고민하다 여간 관광 안내소에 들러봤는데, 여러가지 홍보물 중에서 지도도 챙기고 동네 가이드도 보며 고민하지만, 역시 사세보라 하면 해상국립공원,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트램이나 지하철, 열차도 없는 소도시라 할 수 없이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웬만하면 렌터카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면 여행객 없는 소도시에 우리가 타고 싶은 버스는 어디 보자, 24시간에 한 대. 아니,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는데 다행히 그 한 대가 15분 뒤라니 이런 게 럭키비키인가 보다. 시내를 빠져나온 버스는 한참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이게 하루 한 대 있는 버스면 난 못 타고 돌아가야 하지? 는 지금 걱정해도 어쩔 수 없으니 전망대부터 가볼까 한다.
1km 걷기 딱 좋은 거리. 물론 어디서 곳만 안 나오면 말이다. 사세보는 주민 22만 명 중 무려 2만 명이 미국인인데 그래서인지 이런 산속에도 미국풍 주택촌이 모여있는 게 이색적이었다. 우리 한국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다면 일본은 이곳 쿠주쿠시마가 아닐까 싶은데 99개의 섬이라는 이름처럼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풍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세보 땅끝마을 전망대는 과연 찾아올 가치가 있을까? 는 단연 예스. 실제로는 99개보다 많은 20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놓인 바다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실컷 구경하고 내려가는 길. 정상 말고도 중간중간 작은 전망대들이 있어 틈틈이 들러 바다 구경을 한다던지 따스한 햇볕 쬐며 하늘 구경도 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책길이었다. 길 중간중간에는 전기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 바다라 일몰 명소이기도 한가 보다. 나만 없어 자동차 궁시렁거리며 버스 정류장에 돌아왔는데 버스 시간 13시 28분, 현재 시간 13시 32분, 4분 전에 떠난 버스. 갑자기 심란하니 배가 고프다. 근처에서 뭐라도 먹을까 싶어 식당 같아 보이는 곳들을 어슬렁거려 보는데 소바, 사세보까지 와서 소바를 먹을 순 없지. 다른 곳에 가려 한다. 미 해군이 사세보에 뿌리 내린 1950년 미군은 음악, 음식, 패션 등 서구 문화를 들고 왔는데 그중 지금의 사세보를 만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햄버거. 거주 미국인들을 위한 햄버거는 점차 사세보 고유의 레시피로 발전해 사세보는 일본 햄버거의 기원이자 제1의 버거 도시가 되었는데 사세보의 입구 사세보역을 시작으로 전설적인 햄버거 가게 본점들이 도시 곳곳에 있는데 사세보 버거의 전통 레시피를 사용한 인증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세보에서는 미쉐린 스타보다 중요한 인증가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공무원들은 사세보 버거 또한 브랜딩, 일본 제1의 버거 도시로 육성하며 공식 인증점을 지도로 배포하고 가스라이팅 아니 버거라이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브리풍 그림처럼 호빵맨풍으로 따라 만든 듯한 캐릭터는 진짜 호빵맨의 아버지 야나세 타카시가 디자인했다니 말 그대로 진짜가 나타났다. 걸어걸어 도착한 곳은 인증점 중 하나인 사세보 버거 본점. 이곳이 다른 가게들보다 압도적인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뷰. 세계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선 가장 뷰가 좋은 버거집일 텐데 그냥 버거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사세보류 버거라니 먹기도 전에 설레인다. 주문 전에 가게 내부도 구경해 보는데 촌스러워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사야 하나 고민했지만 입밥 꽉 깨물고 포기. 주문부터 해놓고 자리를 잡는데 이런 날씨엔 역시 실외 자리지. 운전 없는 뚜벅이 여행의 최대 장점이라면 그건 바로 운전자는 못 누리는 알코올의 자유. 한참 걷고 마시는 맥주만큼 시원한 게 또 없지. 사세보 버거의 특징은 베이컨, 계란, 그리고 특제 소스인데 체인점 버거처럼 너무 기름지거나 무겁지 않아 남녀노소 전 지구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이다. 사세보 버거는 사세보뿐만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등 전국에서 먹을 수 있는데 추천하려던 도쿄 최애 가게가 지난 3월 문을 닫아버려 나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멋진 음식을 전파해준 50년대의 주 사세보 미군에 감사해야 하며 햄버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슬슬 시내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까운 버스 정류장 도보 40분 걷자 걸어. 마을을 걸으며 때론 손으로 그린 귀여운 안내판 구경도 하고 때론 길을 잃어 동네 아저씨의 도움도 받아가며 어찌저찌 정류장에 도착했다. 잠시 앉아 한숨 돌리며 쉬다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가 본다. 사세보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16세기부터 개항을 한 일본 최초의 개항 도시인데 언덕 위에 보이는 이 미우라초 성당도 1931년 건물로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사세보의 연합군 폭격으로 모든 게 사라졌던 세계대전을 어떻게 버텼나 했더니 새하얀 성당을 전부 검게 칠해 폭격기의 눈을 피했다 한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아치형 천장은 방문객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하여 와봤는데 30분 전 종료된 방문 시간.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입구 한켠에 놓인 방목록이나 작성해본다. 성당을 빠져나와 다시 어슬렁거리는 길. 정세월드, 부동산 구경 좋아하는 사람. 1억 원대 단독주택 구경하며 여기 살면서 정세보 식당을 열면 어떨까 잠시 고민해봤지만 구독자도 안 먹으러 올 것 같아 바로 포기한다. 어찌 보면 사세보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전시 폭격을 피해 바위 아래엔 동굴처럼 방공호들이 지어졌는데 전후 방공호에 하나둘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바로 터널거리 톤네루 요코초. 상권이 죽은 건지 저녁에만 여는 건지 주말임에도 열린 가게들은 없었지만 방공호와 시장이라 이색적인 조합에 텅 빈 거리를 혼자 못 다녀 보았다. 근처에 사세보 제일의 상점과 용카초 상점가가 있어 봤는데 역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사세보 버거. 배는 고프지 않아 일단 산책을 해보자. 이곳은 무려 1km의 거리로 일본에서도 길기로 소문난 상점가인데 90년대에 이태원을 온 듯 서양식 가게들도 보였고 저녁에는 미 헌병들이 순찰을 돈다 한다. 딱히 가게 구경에는 관심이 없어 커피나 한잔 마실까 찾아보다가 골목 구석에서 발견한 카페 구니마츠. 1971년 창업 당시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여행지에선 스타벅스가 아닌 지역 카페가 제맛. 빨갛게 익어가는 오븐에서 바다, 해군 감성 가득한 카페 분위기에 한참을 빠져있는데 대학교에 합격해 내일 사세보를 떠나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는 단골 부자와 그런 아들을 위해 커피 위에 서비스 아이스크림 잔뜩 올려주는 주인의 대화가 그냥 잔잔한 드라마 같고 좋았다. 선장처럼 호탕했던 주인분과 작별했는데 스티커 매니아인지 어찌하시고 가게 스티커도 몇 장 쥐어주셨다. 카페에 있다 보니 살살 출출해졌는데 햄버거와 함께 미군이 가져온 식문화 중 하나가 스테이크. 하지만 고기 덩어리인 스테이크는 당시 사세보 주민들 입맛에 맞지 않았고 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변형시켰으니 바로 레몬과 특제 간장 소스를 사용한 레몬 스테이크. 사세보 버거와 다르게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드니 사세보에 오면 꼭꼭 먹어봐야 한다. 처음 오는 가게지만 스테이크 집에 미국인 단골 손님이 있다면 그 자체로 맛은 무조건 보증이지. 지글거리는 철판에 레몬소스 잔뜩 뿌려주면
레몬 스테이크 완성. 세상에 맛없는 고기, 스테이크가 어디 있겠냐만. 스테이크가 이렇게 가볍고 깔끔할 수 있구나 싶은 맛이니 사세보에 오면 햄버거와 함께 레몬 스테이크도 꼭 먹어보자. 나봉. 맛있게 잘 먹고 나가는 길. 딱히 할 일 없어 들러봤던 일본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비인기 여행지 사세보. 화려하지 않은 소도시 여행이었지만 나는 오늘도 도시 속에서 역사와 만나고 역사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던 것 같다.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일본 본토의 서쪽 끝 사세보에 와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의 얼렁뚱땅 정세보 여행기는 여기까지. 기다려.